구독을 해놓고 예. 알림까지 해놓고 예. 영상이 올라오면 즉시 봐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 예. 특히 그 요즘에 경제라든지 금융 쪽 유튜브 있잖아요. 네. 예, 이거의 그 트렌드 특별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동안은 파이어족이었잖아요. 아, 그쵸. 조기 은퇴. 네. 막 금융시장 막 불타오르고 막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이럴 때는 젊은 사람들이 다 파이어족 이러면 환장을 하고 봤거든요. 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어. 네. 근데 지금은 자산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네. 파이어족은 무슨 파이어족이냐. 지금 내 코인이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주식이 반 토막 났는데 이러면서 다시 이제 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는 인터뷰하는 채널 그리고 본인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티칭 채널들이 많은 거라고 봐요. 아,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고 근데 이제 경제 금융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꾸 인터뷰만 하려고 하고 본인의 것을 가르치는 채널만 하려고 하고 이건 되게 많아요. 근데 인터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 채널인데 개인 SNS처럼 활용하는 채널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디 특정 채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 작가 TV가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커요. 구독자도 많고. 근데 인터뷰하는 콘텐츠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라이브를 하거나 개인이 혼자 오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채팅이나 슈퍼챗도 별로 안 쏴줘요. 왜 그럴까?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인터뷰 채널로서 좋은 플랫폼이 된 거지 이 개인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 채널은 아니구나를 느끼는 거죠. 이번에 그 신사임당이 이제 은퇴한다고 자기 채널을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사임당은 이 채널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완전히 매각을 해서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할 거거든요. 요게 아마 이제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가 빠진 경제 채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Y스트릿은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인터뷰하고 뭐 지식 정보 공유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SNS이기도 한. 그래서 저희는 막 먹방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유튜브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하기 위해서요. 경영층과 그 유튜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게 명심할 사항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금융회사 유튜브가 그래도 성공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주제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제 객관적인 개인적인 짧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회사 채널을 회사 채널처럼 운영하는 순간 이건 망한 거라고 봅니다. 정확히 저는 유튜브는 SN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SNS가 아니라 기업 사보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내 방송처럼. 자, 무슨 인 여러분, 월요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유튜브로 올리냐고요. 물론 이제 사보처럼 뭐 직원이 500명이 있다. 500명만 보는 유튜브 채널이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구독자 500명만 되면 되죠. 욕심 안 부리고. 근데 구독자가 5,000명 됐으면 좋겠대. 5만 명 됐으면 좋겠대. 50만 명 됐으면 좋겠대. 근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보처럼 만들어 놓고 왜 외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 친한 후배가 모 기업 홍보팀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튜브를 담당을 한대요. 근데 채널 이름이 정확히 회사 이름 그룹 TV예요. 회사 이름 그룹 TV. 제가 그랬어요. 그거 누가 보냐고. 근데 조회수가 임직원 수의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임직원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왜 사보 나왔다고 사보 나눠주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이 보나요? 안 보잖아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막 돈 들여가지고 몇 시간씩 촬영하고 며칠씩 편집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정확히 자원 낭비라고 봅니다. 자원 낭비. 그럴 바에는 회사의 색채를 싹 빼버리고 저거 뭔 채널이지? 누구 채널이지? 라고 인식을 해서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 회사 채널이야. 알고 보니까 ABC 회사의 채널이고 알고 보니까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채널이고 이때 저는 사람들에게 마케팅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티저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은 호기심을 유발을 하고 정보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 짜잔 이게 우리예요. 근데 그동안에 고마웠나요? 감사했나요?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은가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 선후를 몰라요. 일단은 야
딴 회사도 다 유튜브 하니까 저 경쟁사도 다 하잖아. 우리도 해야 돼. 야, 구독자 경쟁사보다 많아야지. 뭐 필요해? 장비 필요해? 다 하라는 거 다 해요. 근데 결국에는 배나라 감나라 해요. 막 위에 임원들이 솔직히 제조업인데도 막 컴플라이언스를 막 말이 안 되죠. 혹시 우리 트러스트 TV도 좀 한번 언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봤죠. 뭐 좀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주제 넘는 이야기인데 자꾸 제가 근데 또 한번 얘기하면 주제 넘게 되게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의 몫이고 사실 트러스트온 TV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인 거고요. 근데 그거 딱 하나 이거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봐야 할 구독을 해놓고 알림까지 해놓고 영상이 올라오면 즉시 봐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 이 TV를 계속 보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으냐, 혹은 이 TV를 계속 보면 내가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느냐, 이 TV를 매일매일 보면 내가 함께 뭐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야,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어서 저 사람 오늘은 뭐 했는지 너무 궁금해. 그럼 보겠죠. 그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기업이든 그 이유를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제품,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창희 대표님이 강연하시는 거를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인터뷰도 올리고 가르치는 영상, 강의하는 영상도 올리고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리고. 브이로그가 뭐죠? 그게 비디오 로그라는 겁니다. 비디오를 그냥 셀카 뭐 이렇게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 중얼거리기도 하고 혼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루는 어떻게 하고 나는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고 요즘 무슨 책에 빠져 있고 요즘 즐겨보는 뭐 영화는 뭐고 그리고 요즘 뭐 좋은 금융상품은 뭐가 있고 그냥 그거를 블로그, 브이로그 찍듯이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끔은 라이브를 켜서 소통도 하고 트러스트온 TV 그거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방향으로 그 정보를 전달했을 때 이분들이 흡수하는 것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면서 흡수하는 거는 천양지차거든요. 그 혹시 라이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나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막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주제 넘는 이야기입니다만 누가 보면 좀 몇백만 유튜버인 줄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유튜브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철저하게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철저한 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소통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대박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그것도 원한다는 거예요. 잘 짜여진 콘텐츠도 좋지만 아무 준비 없이 딱 켜서 그냥 나를 위해서 보는 사람들 나의 궁금증을 채워주는 그게 이제 쌍방향이거든요. 지금 여기 다 끝났는데 그다음에 뭐지?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얘기는 편집해야 되고 아니요 이러고 나가야죠. 그리고 유튜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 노후 준비를 하십시오. 노후 대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분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가끔은 노후 대비와 전혀 상관없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노후에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뭐 60 넘어서 동호회는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건지 60 넘어서의 옷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녀 세대랑 소통하는 방법 자녀 세대랑 싸웠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 약간 이런 것도 저는 되게 많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한 10대 개 올리다가 노후 준비 금융 이야기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채널이 노예들만 보는 채널도 아니잖아. 우리 채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은 어떤 사람이 보기를 희망하는가 그런 것도 관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와이스트릿은 어떤 사람이 보기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보기를 희망하고 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그렇진 않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직접 투자 그것도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부동산 콘텐츠도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30대 중반부터 한 40대 중후반까지가 제일 많아요. 저희는. 그리고 한 남성과 여성 비중이 한 6대4 정도가 되고요. 어차피 경제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근데 맨날 돈 할 수는 없으니 돈을 벌기 위해선 인문학적 소양도 쌓아야 되고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 IT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요거를 매개로 이렇게 좀 넓혀 나가는 거죠. 요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많은 유튜브 채널들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약간 제 유튜브 요 꼭지는 그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모두가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막 이런 거. 예,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도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첫 번째 본인의 기록용, 두 번째 본인의 포트폴리오용. 요즘에는 회사 취업할 때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네. 또 면접할 때도 본인의 블로그, 유튜브를 엄청나게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해요. 나는 이런 지식을 쌓아왔고 이런 경험을 쌓아왔다. 그래서 이거를 로그로 남긴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게 나의 또 하나의 무형의 자산이다. 그럼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그냥 자기소개서 몇 줄 쓰내라. 거의 막 몇 년 동안 블로그를 이렇게 하면 블로그 이웃이 막 10,000명이 있고 유튜브 이웃이 10,000명, 20,000명이 있고 거기에 평소에 자기 생각과 막 이런 거 올린 사람이라 누구를 더 선호하겠어요. 물론 막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드러나고 막 이상한 잡소리를 해대고 이런 건 좀 마이너스겠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저는 일종의 블로그처럼 예, 유튜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그 유튜브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네. 고대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게 잘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막 해야 됩니다. 담당자. 막 해야 됩니다. 담당자로서. 예, 막 해야 됩니다. 막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임원 방으로 끌려 들어가서 네. 욕을 뒤지게 먹을 정도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정해진 기틀대로만 하면은 그냥 직원 수만큼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회사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고 유튜브는 독창성도 중요하고 톡톡 튀는 것도 중요하고 그 틀을 깨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막 개인들이 하잖아요. 다 SNS라고 하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는 틀이 없어요. 깰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랑 틀이 완전히 잡혀져 있는 회사 채널이랑 비교가 돼요. 경쟁을. 근데 옛날에 예. MTN 했을 때도 그렇고 네. 제가 옆에서 보기에 우리 이대호 편집장은 네. 그때 그 유튜브 채널 할 때 자기가 담당자니까 한 게 아니고 네. 이걸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려면 어떤 걸 착안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저는 지금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 크리에이터로서 네, 말씀을 드렸던 건데 크리에이터가 아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제작진, 기획자 역할로 보면 PD는 크리에이터인가?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죠. 옛날에도 왜 1박 2일도 그 이명한 PD인가요? 그분도 연예인들 막 이야기를 할 때 앞에 그냥 카메라 밑에 앉아서 자기가 뭐 미션 같은 거 막 주고 퀴즈 내고 하다가 카메라에 본인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타 PD가 된 거잖아요. 저는 카메라 뒤에 있는 제작진도 그러지 못할 법은 없다고 봐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 안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철저히 뒤에서 기획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똑같이 자산을 키워나가는 심정으로 하면은 큰 자산을 같이 일궈나가는 거니까 같은 팀이잖아요. 생생한 이야기. 네. 네. 제가 너무 막 던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걸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땠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